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마프쇼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2기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2기 체제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뭐 아니면 리스크까지도 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당 이제 일당 제1야당 대표를 넘어서서 차기 대권 주자의 지금 1순위 아닙니까? 예. 1순위고 이대로 가면은 뭐 대통령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저는 이대로 간다면은. 이대로 간다면요? 이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특히 저는 여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한동훈 대표 계속 오락가락하고 이래 가면은 국민들이 민주당 문제를 안 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요. 반사이익을 받는 거네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정말로 잘하려고 애를 쓰다든지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옛날하고 다르네. 김기현 국힘 아니네. 이렇게 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죠? 도와줄 수도 없고 지금처럼 탄핵할 수도 없고 특검할 수도 없고 그럴 때쯤 되면 민주당의 축적된 폐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놓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 돼버리면 대선의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관 전 후보가 전 의원이 했던 얘기가 맞는 얘기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고 했다. 이 얘기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 손학규 전 대표도 그런 얘기했고 또 뭐 국민의힘에서 조영 지금 국회 부의장도 이런 얘기했고 이번에 김두관도 하고 이게 과거에 자료를 보면은 누가 말한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돌고래 투르크의 돌고래 폰유쿡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어요. 돌궐을 붕시킨. 돌궐이요? 돌궐. 오랑캐. 예. 돌궐. 지금 투르크죠. 예. 돌궐의 명장이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묘비에 그걸 이어받아서 뒤에 징기스칸이 이 말을 다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는데 말 그대로 노마드 정신이죠. 유목민 정신. 성을 쌓지 마라. 무너지기 마련이다. 우리처럼 길을 내면은 전 세계로 연결이 된다. 딱 민주당 그거죠. 성을 쌓으면은요. 지금까지는 그 성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좋을지 몰라요. 드디어 저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길을 만들어낼 경우에 민주당이 성에서 싸워야 돼요. 못 내려와요. 죽으니까. 그러면 전장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딱 맞는 얘기를 김두관 전 의원 얘기를 해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고 했다. 이 얘기를 좀 민주당이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민주당 어떻게 길래요? 길래는 방법. 많죠. 그건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내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일기 이재명 체제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 것으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2기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대표 선출이 된 다음 날 조선일보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가 멈춰선 성장 회복시키겠다.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거든요. 이 말을 좀 저는 이제 뽑은 거에 좀 의미를 두면서 결국 이번에 이 압도적 지지는 저는 그동안 소위 이재명의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당원들과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30% 들어갔으니까 국민의 이 정서는 오히려 그동안 몇 년 동안 탈탈 먼지 털듯이 털어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이 검찰, 이 검찰에 대한 불만, 이 불만들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반사이익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그 뭐 위증교사죄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심에 형이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집유 뭐 이런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의 그것을 리스크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단합하게 그러니까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반감만 더 커지는 상황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서 이거는 리스크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뭐 큰 민주당의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먹사니즘을 강조하면서 당대표를 나왔고 1기는 분명히 2기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른 2기의 모습은 결국 멈춰선 성장, 민생경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저는 변하지 이제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2년 3년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또다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그러니까 비난과 또는 심판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지금과 같은 총선의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더 기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2, 3년 후에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2기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먹사니즘 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된다. 남 탓하고 비판하고 뭐 심판하고 이런 차원의 민주당이 아니라 좀 생산적인 국회 입법을 통해서 좀 민생을 정말 실질적으로 챙기는 회복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2기가 돼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길을 어떻게 길을 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쉬운 글은 아니죠. 쉬운 예. 건 아닌데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이재명 대표는 풀어야 된다. 첫 번째 앞서 우리 김홍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다수당. 국회 다수당은 입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고 입법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민생과 관련해서 입법을 제대로 만들어낸 게 뭐가 있을까요? 안 됐어요. 윤 대통령 탓이라고 그래요.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죠. 거부권을 행사할 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안 다음에 우리가 민생 법안을 중요한 걸 좀 내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우리 200석이 안 되거든요. 우리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186석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선이 아니면은 자선이라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정치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법률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다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회 다수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순위 예. 그 대표다운 입법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좋다. 이번에 간호법 같은 경우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 봐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25만 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입법의 성과를 내는 거. 말 그대로 민생의 길을 내라. 두 번째, 당내 친명 아닌 곳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 당내에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등용을 해야 돼요. 등용을 하고 발탁을 해야 됩니다. 마음껏 쓴소리 하시라. 경청하겠다. 저는 그렇게 될 때 이재명 대표의 그릇이 커지고 그것이 더 광폭의 인재 등용으로 저는 길을 내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열려있는 길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의 통큰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고. 세 번째, 민주당 안에서 목소리가 개딸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딸들 목소리에 잠재우고 당내의 다른 목소리들 경청하는 태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일관된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시라. 세 가지 정도의 길이 필요하고 그 네. 길을 열 때는 성공할 것이다. 열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아까 김웅현 교수님 뭐 네. 갈팡질팡한다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한 달이 됐네요. 오늘 이제 예. 7월 23일 날 당대표가 됐으니까 사실 한 달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보여준 건 사실 없었습니다. 기대가 커서 실망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7월 25일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해서 뭔가 또 이 변곡점이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당내의 이 상황이 어려웠었나 보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건데 친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큰 세력이 없는 이 한 대표에게 그렇게 순항은 아닐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내부의 이 갈등이 훨씬 더 컸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폭염 대책을 하나 내놔도 추경호 원내대표랑 계속 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예.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내놔도 그것을 이 원내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들이 저는 계속 연출이 됐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독단적으로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당내의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았던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뭘 할 수 없었던 또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인 만큼 저는 이제라도 좀 밀고 나가야 된다. 예. 예. 평론가님은 한동훈 대표의 한 달간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당초에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글도 쓰고 강연 담정을 한 적이 있고 했는데 결국은 출마를 했습니다. 왜 출마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저는 2년을 좀 숙성시키자 던 것이고, 지금 당대표 되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많은 길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강하고 한동훈은 지금 아니면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면은 배가 침몰합니다. 노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노를 짓는 거지 아무나 물 들어왔다고 노졌습니까? 자, 아무튼 예. 지금 한동훈 대표는 사실 사면 초과에 갇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윤 대통령의 관계. 윤 대통령 말을 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따르자니 국민이 울고 윤 대통령과 반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자니 이재명 대표 손들어주는 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럼 당내 관계. 당내에 한동훈 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치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목소리를 내요? 한동훈 대표가 자 우리 의원님 여러분 동쪽으로 갑시다 하면은 의원들 아이고 예 동쪽으로 갑시다 그럴까요? 나는 서쪽으로 갈 건데 남쪽인데 나는 북쪽인데 이거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의제라든지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더더욱이 추경호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뭐 당내의 이 친윤계 핵심 지도부는 한동안 말을 안 듣죠. 정치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게임도 안 되잖아요. 누가 말 듣겠습니까? 저라도 말을 안 들어요. 예. 당내 통합이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그러면 여야 관계. 오늘 모처럼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좀 분위기 좀 살리기 위해서 생방송 토론했다고 얘기했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좀 떠야 되는데 예. 내가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생방송 토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버한 거네. 그러니까 이 여야 관계도 안 돼. 그러니까 사면 초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김은경 교수님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달입니다. 갈팡질팡 애기들도 갈팡질팡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 잘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네. 아직은 조금 한 달짜리입니다. 예, 네. 기다려 주신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평론가님 그러면은 한동훈호 지금 그럼 문제점을 얘기해 줬잖아요. 사면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갈팡질팡 얘기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그거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저는 한동훈 한번 대표 해주십시오. 네. 주변의 인물들이 예. 윤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때 아닌 이념 논쟁을 하면서 나라가 소모전으로 이 정쟁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좀 껴안아라. 밤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분들 그래 연예인들을 만나면 돼. 연예인들은 나 예. 팬클럽도 하고 박수도 치고 선물도 주고 받고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인사들이 최근에 무슨 당내 주 인사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같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 경청하는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앞세우지 마라. 말을 책임지지 못할 말 제발 앞세우지 마라. 좀 신중하게. 좀 신중하게. 너무 가벼워요. 촐랑거려요. 그리고 예. 힘이 있으면 밀어붙여도 괜찮아요. 힘도 없으면서 말 앞세우면 뒤에 그 말이 빗나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 말 예. 앞세우지 마라.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다니면서 준비되지 않는 발언 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는 말. 궤변 듣기도 싫다. 궤변은. 국민들 검사들 머리만큼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국민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윤 대통령을 갑자기 통일 독트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국민들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말로 준비된 발언을 하시라. 이런 예. 거 정도 좀 지금은 조언이라면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좀 한동훈 대표 조금 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뭐 그 얘기도 좀 하셔도 되고 오는 일요일 25일 날 지금 양당 대표가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고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실무 단위에서 정말 예. 중요한 의제와 어느 정도 이 회담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수위 이런 것들을 지금 실무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걸 TV 생중계를 하니 많이 가지고 예.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곧 형식의 내용을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형식을 빨리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할 때 우리 약혼식이나 좀 합시다. 좀 만나서 이렇게 상견례 겸 뭐 이런 공개적- 식으로.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결혼식을 하자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다들 모아놓고 지금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만든 겁니다.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대선 차기 후보들이라고 할지라도 예. 지금은 여야 대표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저는 뭐 국민들에게 숨기라는 게 아니라 회담을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하지만 이걸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뭐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할 얘기를 못한다거나 서로 이렇게 뭐 지지자를 위한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예. 그래서 저는 약혼식으로 하기로 했으면 약혼식에 맞는 형식을 갖춰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이 급하고 지금 당내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 민주당처럼 당내가 단단하면 좋은데 오히려 당내가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서 이 자기의 세나 또는 이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빨리 국민의힘에서 원래 회담의 형식으로 입장 정리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기 이전부터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산과는 차별화 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부각이 됐던 것뿐이지 저는 이 입장을 용산을 더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 검찰에서 무혐의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라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누가 맞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상했던 결과는 맞아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와 법리에 맞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너무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이냐. 예. 아무리 내부가 어려울수록 저는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태풍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순항을 예상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출항하면서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 한 달 만에 벌써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내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산과는 더 각세우기를 하셔라.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하셔라. 최상병 특검은 더 이상 이 조건 달면서 시간 끌지 마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꼭 풀었으면 하는 사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상당히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바쁘시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